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전영희 시의원 후보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동구 청년 유입 정착 프로젝트입니다. 네, 두 번째는 구도심 재생 및 골목 상권 부활입니다. 예, 세 번째는 동구 맞춤형 교통 개선입니다. 네, 저 전영희는 주민들이 힘들 때 가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죠? 제가 22년도에 두 번째 시의원으로 도전했을 때 낙선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관에다가 면접을 많이 봤었는데 흔쾌히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를 다시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습에 임하게 되는데요. 실습을 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요양보호사의 역할도 주민들에게 힘들 때 옆에 있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바꿔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말 힘든 부분을 바꿔줘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다시금 출마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약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동구 청년 유입 정착 프로젝트였고요. 두 번째는 구도심 재생 골목 상권 부활이었는데 첫 번째 청년에 관한 거는 행정자치부의 일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구도심 재생 골목에 관한 것들은 저희 소상공인 지원이라 그래서 이것도 행자위하고 또 환경복지위원회에 소속된 부서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행정상. 그리고 또 세 번째 동구 맞춤형 교통 개선은 교통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으로 교통과에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면밀히 교섭을 해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는 불투명한 직무 범위로 인해서 간호사나 청소부, 심지어는 하인 역할까지 감내해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제점으로 삼고요. 두 번째, 극심한 감정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해소할 수 없는 소통 창구나 치유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3시간 꼬박 일하면서도 그 단 10분의 휴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요양보호사 협회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잘 조율해서 조례를 한번 개정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낙선 이후에도 2022년도에도 지금 2026년도에 이르기까지 지역구를 하루도 빠짐없이 많이 돌아다니고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동구의 오래된 생활권이자 조선업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이므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노후 주거지 문제, 침체된 골목 상권, 주차, 교통, 불편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방호동은 오래된 주거지역과 원도심이 많아서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정동과 대성동 역시 생활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만 청년 유출이 상권 침체, 주차난, 교통 개선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모이는 동네, 청년이 돌아오는 동네,
골목 경제가 살아나는 동네로 만드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살기 불편하다가 아니라 계속 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느끼는 동네,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살기 좋은 동구를 우리 동네를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현장을 좀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 행정,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이 체감하는 불편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민 목소리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동구 제1선거구 방어동, 하정동, 대송동 국민의힘 기호 2번 시의원 후보 박은심입니다. 첫 번째,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입니다. 세 번째,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삼선 구의원을 하며 더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이제 준비된 시의원으로 동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약에 대한 실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관문인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는 절실합니다.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보통 교부세 등 국비를 확보해서 국시비 연차별로 계획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공약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통해서 울산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저소득층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제주 특별자치도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는 남구, 북구, 울주군에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구 아이들을 위해서도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가 더 확대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복적인 예산 지원이라든지 불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찾을 것이고요. 특히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의 핵심 조례 1호는 울산 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예방 접종비 지원입니다. 돌보는 사람부터 건강해야 돌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울산 동구는 고령 인구 비율 증가와 함께 재가 노인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노인 돌봄 종사자는 고령자와 밀접 접촉하는 감염 취약 직군임에도 예방 접종은 개인 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 수당 중심의 처우 개선에서 벗어나 울산 동구 실정에 맞는 건강 중심 처우 개선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동구만 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예방접종비를 포함시키고 연 1회 이상 예방접종비 정액 또는 실비 지원을 하면 되는데 울산의 노인 돌봄 종사자들이 동구에만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울산 5개 구군 모두 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예방접종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울산 노인 돌봄 종사자 예방접종비 지원을 제1호 조례로 제정하겠습니다. 동별로 경로당, 상가, 시장 거리를 돌아보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곳곳에 골목길 도로가 파손되고 누더기 도로가 되어 있고 1년 전 얘기했던 곳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중앙선이라든지 과속 방지턱이 다 지어 있는 반면 또 안전을 위협하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정말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밤에 다녀보면 골목길이 어둡고 가로등이 꺼져 있는 곳도 굉장히 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CCTV가 꼭 설치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우리 장애인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하정주공아파트의 경우는 지어진 지 수십 년이 되었고요. 굉장히 오래되어서 노후되고 열악한 시설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과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파고라든지 어르신 쉼터 등 새롭게 정비해야 할 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공아파트 특성상 우리 하정주공아파트의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이 절실한 부분들도 많이 체감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또 필요한 해묵은 가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허가 지역으로 수십 년째 방치되어 있는 쓸도 성급마을 개발입니다. 110여 세대가 아직까지 거주하고 계시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계시는데 소방도로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3, 4년 전에도 화재가 나서 한 명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시급하게 이에 대한 성급마을 개발 대책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곳 성급마을 개발과 함께 어르신 여가 활용을 위해서 수요가 많은 파크 골프장을 꼭 조성하고 싶습니다. 파크 골프장이 주전에만 몰려 있는데 대중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도 파크 골프장이 꼭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관광지인 만큼 이런 유료 파크 골프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매년 유지 관리에도 무리를 주지 않고요. 평일에는 주민이, 주말에는 관광객이 이용하면서 동구 주민은 우대하는 그런 운영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공의 목적이 충분하고 공공성에 있어 지역민의 그러한 의견이 타당하고 명분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민의 대변인으로서 끝까지 주민의 편에서 답을 찾고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과 함께 협의하고 대안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 제1선거구 방어화정대송 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권기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산업 대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불편해진 버스 노선 재개편입니다. 세 번째는 골목 상권 활성화입니다. 저는 이제 동구에서 30년을 살면서 노동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현대중공 본사 이전과 법인 분할 당시에는 우리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 의원실 노동팀장으로서 그 투쟁에 함께 했고요. 2021년 동구 지역에서 조선산업 법인 중공업 법인 분할 이후 침체해진 지역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동구 살리기 주민운동을 벌였던 집행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시 조선업은 호황을 맞았지만 지역과 우리 노동자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동구 지역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결국 조선산업의 노동자 현실이 바뀌어야 동구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민과 간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산업 이제 대전환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업이 다시 이제 호황기를 맞았지만 동구 지역은 불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호황이 되었지만 호황의 어떤 과실이 지역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결국 그것은 이제 노동자들이 임금이 낮고 청년들이 외면하는 동구의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구조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다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시의원으로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역할을 촉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편해진 시내버스 노선의 재개편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노선이 개편되었을 당시 동구주민들 많은 우려와 불편한 점을 통해 노선 개편의 재조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불편해진 노선의 재개편을 위해서는 울산시, 동구 지역 주민, 그리고 버스 업계, 그리고 버스 노동자의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합의를 통해서 불편해진 노선의 재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골목 상권 활성화입니다. 동구 지역 상권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는 지난 그러니까 기간 동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왔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추진했고 시장 매니저 제도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 사업부 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비정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과는 달리 우리 하청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안전에 울타리가 없는 것이 현재 어려운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울산시가 참여하고 고용행정 그리고 원하청 우리 사업주 그리고 노동계가 참여하는 산업재해 예방과 하청 이주 노동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노동자들의 밀집 지역입니다. 노동자 밀집 지역이고 이주 노동자들도 많고 현장에서 은퇴하신 퇴직 노동자들과 고령의 주민들이 많은 곳이 방화하정 대성도입니다. 또한 대왕암, 슬도, 방화진 항이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서 외부인과 관광객 유입이 활발한 곳입니다. 저는 지역구를 돌아보면서 하청과 이주 중심의 산업 구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요구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일하다 은퇴하신 고령, 은퇴, 퇴직 노동자들의 어떤 복지와 돌봄에 대한 요구성도 크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동구 지역을 많이 찾고 있는 대왕암, 슬도, 방화진 항에 대한 관광 자원화를 통해서 상권 회복에 대한 요구 또한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맞춤형 정책으로 좀 펼쳐보고 싶습니다. 저희 방화정 대성동의 대표적인 명소가 방화진 항입니다. 근데 방화진 항이 어항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방화진 항을 활성화된다면 동구 지역 전체의 지역 경제에 또 활력 또한 줄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화진 항이 어항에서 미식항으로 좀 태세 전환을 하고 정부의 어떤 공모 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와 반대되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주민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의견도 소중하고 집행부와 주민들 간의 어떤 의견을 조율하고 상호 어쨌든 협력과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합리적인 쿼터 조정을 건의하고요. 정규직 확대와 노동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년과 숙련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해서 지역 고용의 안정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일자리 대책이라는 거는 모든 후보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저 역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 일자리를 많이 확대를 하겠고요. 또 그리고 직업의 전환의 어떤 교육을 한번 실시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환경과 미래 선박 등 신산업 일자리를 좀 키우고요. 중소협력업체 지원하고 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도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함께 지켜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피켓을 들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골목 상권이 역시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목 상권과 전통 시장이 살아야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이나 문화, 축제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로 유동 인구를 늘려서 자영업자들의 매출 확대를 좀 해볼 생각도 있고요. 또한 이것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중공업에 노동자들의 이익금을 받을 때 상품권을 좀 이용하는 방법을 몇 프로라도 상품권을 이용해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랄까요? 그 방법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어화정 대성동 시의원 후보로 나온 제1권역의 전영희 시의원 후보입니다. 저 전영희는 자리를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주민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 안전과 교통, 불편, 골목 상권 문제까지 주민 목소리가 있는 곳이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동구는 바뀌어야 합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 말보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주민 곁을 지키는 사람, 전영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동구 주민 곁에 힘이 되고 있는데 우리 울산대학교 병원 이전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울산시에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우리 울산 동구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첨단 암치료 시설인 울산 양성자 치료센터를 유치해서 오히려 더 울산대학교 병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또한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개편하고 또 개편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출퇴근 혼잡 노선에 대해 친환경 버스 증차를 85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혼잡 노선에 대한 보완과 환승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동구 지역 버스 개편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은 울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현대예술관, 한마음회관, 대송회관, 미포회관 여러 가지 현대중공업이 지역과 함께하는 게 많았는데요. 요즘은 없어져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이제는 기업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중장년층을 위한 공간을 적극 조성하고 기존에 우리 동구에 있는 꽃바위 문화관, 노동자 지원센터, 워케이션 센터,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를 잘 활용해서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구도심지는 방어진 문화센터 등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다양한 중장년층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네, 대기업 외국인 채용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지역 경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지역 경제는 거의 바닥이고요.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데 내국인 채용은 일한 만큼 노동 임금을 많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채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에선 내국인 채용을 위한 복지 혜택을 늘리고 노동 임금과 정당한 성과 배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대기업 외국인 채용보다는 내국인 채용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구에는 크게 방어진 순환도로와 봉수로 두 개의 축으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봉수로에 소재한 가학대 버스 노선이 실제 어디까지 가는 노선이 없는 것인지, 불편한 것인지 대학생들과 직접 다시 소통을 하고 버스 노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우리 대학생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6.3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3선 구의원으로 검증을 받았고 우리 지역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시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에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 지역에 박은심을 선택해서 우리 동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은심을 더 크게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동구 지역은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침체기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우리 진보 행정 구정 기간 동안 상권 회복을 위해서 골목형 상점과 지정을 확대해 왔습니다. 거의 18배 정도의 많은 이제 그 점포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동구 지역이 순환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동구 지역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조선 산업의 호황기이지만 그 어떤 성과들이 지역 경제와 함께 호환되지 못한 현실의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저는 조선 산업의 대전환이라는 어떤 그 과제를 이후 이제 방향으로서 좀 제시하면서 함께 이 부분을 함께 풀어가 볼 생각입니다. 예,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동구 지역은 문화의 불모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각종 시로부터 문화 복지적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한 대기업 예술가는 문턱이 너무 높고 동네에서 이제 가까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동네 밀착형 문화시설은 수입에서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동구 지역은 퇴직 이후에 그러니까 퇴직 노동자들과 고령자들이 많은 특성상 그분들이 동네에서 가까이서 문화, 복지 또 건강 관련된 그런 이제 복지적인 또 문화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동네 밀착형 문화센터가 많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외국인 고용은 불가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조선업의 대기업에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내국인 일자리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들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조선업의 이제 임금을 인상하고 좋은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청년들의 고용을 유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은 지난 2년 전에 울산시가 버스 노선 개편할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입니다. 당시 울산시는 이른바 중장거리 노선을 분할을 해서 환승센터를 경유하거나 노선을 분할하는 그런 노선 개편을 이루었는데 다시 이제 일정 정도 우리가 버스에 대한 그 정차를 통해서 중요한 이제 중장거리 노선을 복구시켜서 예를 들면 동구에서 울산과학대나 울산대학교로 직접 갈 수 있는 이런 노선들은 부분적으로 다시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지역의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동구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 후보가 누구인지를 유권자분들께서 좀 판단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내려줄 것을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제1선거구 방어동, 화정동, 대송동
시의원 후보의 공약을 받으시겠습니까? 제 공약을 배송받으시겠습니까?